경제 파워 생생경제.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YTN 생생경제 11월 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도태돼 사라진다. 이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생태계뿐이겠습니까? 기업의 흥망성쇠에도 이 적자 생존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이 최고 호황을 누렸던 미국의 최대 비디오 또 DVD 대여 업체 이 블록버스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죠. 요즘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여 다 하고요. 또 영화나 영상도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이런 변화에 결국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미국에만 4,300만 명 회원이 있었고 또 전 세계 20여 개국에 진출하는 쾌거도 이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히 지금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이 대형 기업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현실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10년 후, 20년 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금요기획에서 이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을 모시고 미래 경제 예측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요, 꽃게를 주제로 이 김유진 씨와 함께 맛있는 경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영화관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죠. 이 머니볼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야구와 이 돈, 이 머니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YTN 생생경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시죠? 잠시 뒤에 시작하죠. 네, 주식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 연결됐습니다. 박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000선 무너졌네요. 네, 일단 1980선 어제 말씀 주셨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려오셨는데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정말 돈이라는 게 예전에 방금 영화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월스트리트한 영화 보면 이제 머니 네버 슬립스라고 네. 돈은 이제 잠들지 않는다고 눈이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은 항상. 근데 네. 정말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주식을 많이 산 걸 아는 걸까요? 정말로 많이 빠지네요. 개인들은 정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건가요?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보면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판 것 같습니다. 한 1,900억대 정도 매도가 나온 상태고요. 네.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128억을 팔았다고 나오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기금과 투신이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예. 투신이랑 연기금은 이제 조금 시장을 좀 방어하는 측면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금융 투자로 이제 찍히고 있는 이제 증권 쪽에 이제 고유 계적에서 지금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예. 종목적인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특히 코스닥 쪽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거의 코스닥 종목들은 융단 폭격을 어제부터 맞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물 셀 틈 없는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요. 하락폭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에 거의 한 2, 3일 동안 빠진 폭이 조금 빠진 종목이 거의 한 5%에서 10% 정도고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거의 한 20, 30%씩 빠진 것 같습니다. 네. 한 3일 동안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태고요. 거래소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본다라면은 딱 느낌이 아마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학과 조선 업종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방어하는 업종이 이쪽 부분이라는 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오늘 장중 초반에 나왔던 중국발 지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무돼서 민감주들 중에서 특히 조선과 화학이 좀 센 모습이었는데요. 예. 오늘 조선 업종에 센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서의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보통 조선주, 선박을 발주하는 쪽이 보통 유럽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요. 네.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저금리에 장기로 대출을 받아서 배를 미리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조선주가 강했고요. 예. 화학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상태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유럽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조선 쪽은 이제 좀 그 호조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오늘 그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사실 미국의 지표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예. 지금 현재 유동성이 거의 뭐 버블처럼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 좋게 보여질 수 있겠죠.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면 출구 전략의 시기가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요. 네네. 또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양적 완화가 계속된다라고 좋다고 그러고 또 지표가 좋아지면 또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고 또 안 좋다고 그러면서 빼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본다라면은 미국 시장은 거의 신고가 상태였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매물이 나왔고요. 네네. 개별적인 좀 악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또 사고로 인해서 좀 화재가 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태양광 업체도 좀 퍼스트 솔라도 좀 많이 빠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그대로 좀 미국 시장을 모사하는 흐름이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기본적으로 뭐 트위터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좀 네이버 기대했었는데 네이버는 좀 더 하락폭을 키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기술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예. 특히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수출주 중심을 좀 많이 약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쪽인 삼성 SDI라든지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 삼성전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대형 IT 업종들이 약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IT 주식들이 4분기에 기대감이 원래 많았었던 종목들인데요. 네. 올해 4분기에 뭐 미국 시장 연말 소비 특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최근에 좀 IT 업체들이 좀 많이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IT 업체들이 약세인 거는 또 삼성전자의 뭐 투자 뭐 여러 가지 좀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 제품에 대한 부품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변경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게임주 중독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정말로 어디에다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투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제법 선전한 업종들 앞서서 뭐 화학 조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화학 조선 빼고 그나마 선전했던 업종이라면은 자동차 부품 업종입니다. 예, 오늘 만도 그다음에 뭐 현대 위아 올라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중형급 중에서는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뭐 화신, 그다음에 뭐 코스닥에서는 성화이텍, 그다음에 뭐 대형주 중에서 현대모비스 등 해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장중 내내 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네. 그동안에 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 중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선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잉크테크가 오늘 MSCI 뭐 선진국 지수에 이제 소형주 그 안에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뭐 내용들이 좀 돌면서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에 급락에서 돌아서면서 어제 오늘 이틀간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급락주들 중에서 조금 중형급들 우량하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종목들은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는데요. 중소형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쪽에 좀 매물 폭탄을 맞으면서 많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반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주, 조선주, 화학업종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이었고요. 기술주가 대체적으로 좀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다가 그 마지막에는 이제 2000선까지 무너지는 그런 장세로 끝났는데 그럼 다음 주는 어떨까요? 좀 그 조정 국면이 될까요?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뭐 옵션 만기일인데요. 일단 그동안 10월 달에 프로그램 매수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에 반락해서 프로그램 뭐 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뭐 오늘은 오히려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매물의 압박이 조금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그냥 지수만 간단하게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60일선이 위치한 1980 정도가 다음 주 초반에 계속 지지가 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확인하시고 단기 반등을 뭐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뭐 접근은 뭐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뭐 해외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조정이 강하게 좀 이어질 때는 그 반등 이후에 2000선이 확실히 안착이 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1980선이라는 것은
가장 외국인들이 네.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예. 이 가격이 이탈된다라는 것은 외국인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가격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도에 나서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주 초반에 1980대가 잘 유지가 된다라면 네. 단기 반등을 한번 누려보실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2000선의 안착을 잘 못 지키고 계속 매물이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인 기간 조정에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됐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럽 자동차 업계가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사실 요즘 우리나라 이 자동차 시장에서 네. 수입차들의 공세가 굉장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완성차 회사들은 거의 제자리 걸음 혹은 판매량이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입차들은 뭐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예. 전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이미 작년에 10%를 넘었고 올해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타성에 젖었던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 외국 자동차들이 이 FTA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파상적인 공세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 자동차들이 지금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독일계 예. 자동차들이 잘 나가는데, 그것도 아직 이 성에 안 찼는지 한국 시장을 더 열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 유럽의 자동차 공업협회, 또 유럽 자동차 부품협회, 타이어 제조협회, 이런 유럽의 자동차 관련 협회들이 이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과 한국의 정상회담 전야에 유럽 자동차 산업계는 이 한국의 무역 장벽을 해체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해서 네.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역 장벽이라는 거는 비관세 무역 장벽을 얘기합니다. 이제 네. 관세는 FTA 때문에 사실상 철폐됐거나 이제 철폐돼가고 있고요. 예. 그거 말고 각종 보이지 않는 뭐 규제가 많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럽 차를 한국에 가져 들어올 때 자기네들 기준에 맞췄는데 한국 기준에 맞춰서 또 한 번 뭐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예. 부품들도 한국에 수입되면은 이제 별도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건데, 예. 사실 이 외국에 수출할 때 그 나라 기준과 규정을 맞추는 건 뭐 당연한 건데요. 예. 어쨌든 그것도 그쪽 입장에서는 뭐 하나의 규제 내지는 불필요한 절차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수입차들의 공세 훨씬 더 강해질 거고요. 네. 뭐 개방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차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사실은 좀 적합치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더 분발하고 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이렇게 관세 압박이 좀 덜해진 이제 수입차들의 압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우리나라 차가 해외 시장에서는 이른바 엔저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 압박도 있는데 지금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좀 자동차 업계는 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틈을 타가지고, 예. 우리나라 특히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굉장한 약진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 차들도 그렇고 미국 차들도 그렇고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지금 이 막강한 위력으로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힘겨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중소기업들 가운데 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지금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예. 채권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부실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한 1,500개 정도를 실사를 합니다. 네. 재무 상태, 또 업종 전망, 여러 가지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적을 분류를 평가를 해가지고 신용위험 평가라는 걸 내는데, A가 나오면 문제가 없는 기업이 되고요. 예. B는 뭐 약간 걱정은 되지만 지원만 하면은 뭐 별 문제 없이 가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 B는 문제가 될 게 없고, 예. C등급, D등급이 문제인데, 어허. C등급이 받으면은 이거는 좀 쉽게 말해서 워크아웃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이게 C등급이 나오는 거고, D는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사실상 법정 관리나 파산을 가야 될 그런 업체들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 CD, 이를 우리가 이제 통상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C등급, D등급이 작년보다 1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이번에 1,5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네. CD가 112개가 나왔습니다. 예. 작년보다 15% 정도 늘었고, 또 3년 만에 숫자로도 가장 많은 규모라고 그러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좀 어려운 데가 이 골프장 운영업과 같은 이런 오락 레저 서비스업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오는 그렇습니다. 분야니까. 이게 전형적인 내수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예. 가서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할 여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경기가 좋을 때 지나치게 많이 지어진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채권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C등급이 나온 54개 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해가지고 어쨌든 정상화를 모색을 하고 예. 문제는 이제 D등급이 나온 58개가 문제인데 여기는 자체 지원 없이 예. 혼자서 살 수 있으면 살아보고 안 되면은 법정 관리 쪽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증시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죠. 네, 어제 밤이었습니다. 사실 예. 이번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전망을 놓고 시장에서는 대부분 동결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진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지금 뚜렷이 낮춰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미국 출구 전략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여기서 거꾸로 금리를 부양 쪽으로 경기를 부양 쪽으로 하는 거는 엇박자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관측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결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예. 의외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0.5%였던 기준금리를 0.25%로 또다시 낮췄습니다. 6개월 전에 낮췄고 이번에 또 낮췄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0.25면은요. 유럽 이 중앙은행 사상 최저금리라고 합니다. 예.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가 있는데 네. 그만큼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유럽 경기가 최근 들어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이 금리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한 예.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는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그럴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증시나 이런 데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간 이상 미국도 요즘 이제 출구 전략 연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적어도 당분간 올해는 말할 것도 없고 내년까지도 저금리 이 유동성 공급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장병들의 월급이 조금 오르네요. 네. 아마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은요. 병장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9천 원을 받았는데 14만 9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상병은 13만 4천 원에서 13만 4천 원이 되고요. 15%가 올라서 네. 제일 계급이 낮은 2등병은 9만 7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사실 전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군대 있었던 시절에는 몇천 원 받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요즘 많이 받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이 젊음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가 이거를 이 공짜로 우리의 인력을 쓴다는 그런 생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의무 복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처우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중식비, 급식비 여러 가지 복지 처우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군대는 먹고 나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자도 또 자고 싶고 이런 데가 군대라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인상률만 놓고 보면 이게 15%인데 사실 사회에서 일반 기업의 15%면 그렇죠. 그야말로 파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자, YTN 생생경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입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또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통해서도 여러분들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시 20분부터 시작되는 3, 4부에서는요. 금묘 기획 준비돼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질문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푸푸푸푸푸 위메프.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니까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부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근데 이 시간에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경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맛있는 경제.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와는 처음 뵙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음식을 워낙 좋아하는데요. 네. 경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경제에도 재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솔직한 아나운서들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나와서 막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예. 야, 우리 박 아나운서님 말을 쏙 듣네요. 저희 네. 오늘 일기 써야지. PD가 좀 인상이 굳어지는데요. 경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경제 프로그램을 듣고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그렇죠. 예, 청취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차피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실은 시간대가 네. 애매해서 네. 많이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생방송 끝나고 나가니까 문자가 저한테 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해도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저보다 왠지 오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네. 저희들이 입맛 따시면서 시작을 네네. 하겠습니다. 요즘 네. 꽃게 시즌이잖아요. 꽃게요? 예, 연평도에서 이제 꽃게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서해 쪽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획량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왜 꽃게는 동해에서는 안 잡혀? 그리고 남해에서는 왜 덜 잡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서해 어장 자체를 크게 세 군데로 영역을 나눠요. 예. 해역을. 그래가지고 하나는 좀 먼 바다에서 나가는 연평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해 근해 쪽이 있고 그다음에 연안 쪽으로 해서 이제 보통 세 군데 정도를 잡거든요. 연평도 같은 경우는 참 슬픔의 섬인 것 같아요. 예, 아픔도 많고 예.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함이 피격되고 이러기 전까지만 해도 개도 죄송합니다.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정말 뭐 풍부했었죠. 특히나 가을 되면 꽃게 뭐 그 전에는 뭐 까나리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땅의 어떤 해산물 중에서도 정말 네. 고부 가치를 좀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쪽 바다에서 몰려왔는데 어획량 자체가 급감을 했다라는 거는 좀 심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요즘. 하나 있고 해파리. 해파리를 빼놓고서는 우리 바다를 전부 다 떠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그 해수가 이제 그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일본 북쪽하고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뭐 명태나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그런 거고요. 꽃게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남획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전쟁의 위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잡고 이랬던 원한을 풀듯이 한을 풀듯이 가서 막 이렇게 잡아들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조업시기가 너무 짧으니까. 네, 그렇죠. 금어기 있죠, 휴어기 있죠. 그럼 결국은 못 잡고 안 잡고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1년에 조업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 정도 잡아가지고서는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통 연평도에서 25척 정도 이제 꽃게잡이 배들이 매일매일 나가는데 만선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렇군요. 참 안쓰러운 거죠. 이게 뭐 올해만 이렇게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4년째 급감을 계속 줄어드는 추세군요. 이건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 꽃게를 좋아하기 때문에 꽃게가 들어간 음식들도 워낙 많고요. 그렇죠. 전문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으면 이제 굉장히 커지죠.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그렇군요. 중국 어선도 와서 좀 많이 잡아갖고 그렇진 않았나요? 많이 잡아갔죠. 그런 영향도 좀 있을 해경이 바빠요. 뭐 그렇지 않아도 볼 일이 많은데 특히나 중국 어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워낙 좋은 바다고 욕심이 나는 바다가 바로 연평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뭐 정치적인 모든 국경이나 국가 이런 것들이 그 집단 이기주의적이나요. 우리 거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민들 살려야 되고 전 국민한테 맛있는 꽃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해경 하여튼 요새 고생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근데 생각보다 좀 아이러니해요. 경제학적으로 안 풀리는 게 가끔 자연현상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안 잡힌다. 그러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야죠. 그것도 4년째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배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격은 사실 또 굉장히 또 저렴해요. 아, 그래요? 이걸 경제학자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기자분들도 애써서 막 이쪽 자료 분석을 막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만큼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그 간장게장 가격은 계속 그대로구나 오르거든요. 간장게장 어떤 가격이 내려간다? 올라간 가격은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물 꽃게. 그러니까 보통 2년 3년 전만 해도 1kg에 뭐 4만 원, 4만 5천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 선에도 구매가 1kg예요. 구매가 가능할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꽃게를 매년 그렇게 늘 우리는 이때 되면 먹어야지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별식으로 그냥 한두 번 먹었던 건데 전문점들이 이제 급감을 하기 시작을 해요. 프랜차이즈들이 나서가지고 꽃게를 이용한 요리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고 수치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철수. 전부 다 빠지고 나니까 사실은 꽃게를 먹을 그럴 기회도 별 많지 않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뭐 텃밥에 든 꽃게라든지 시장에서 꽃게 사갖고 전부 그 집 개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좀 찔릴까봐 손질 다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걸 막 쪄주고 하셨잖아요. 요새 어머니들이 바빠요. 조리법도 많이 잊어버리셨고 요새 사실 30대 주부 40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많이 괜찮은데 30대 20, 30대 주부들 중에 아마 꽃게탕 끓일 수 있는 분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리가 점점 귀찮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전문점만 찾게 되고 그러면 전문점만 찾게 되는 곳에서는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죠. 뭐 서울에서 가장 간장게장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집이라고 네. 뭐 잠원동에 있는 피 뭐 이런 데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집에 가서 가격이 꽃게값 떨어졌다는데 왜 안 드리세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최상급 쓰거든요라고 예. 하는 답변이 날아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꽃게를 제외하고 또 요철에 또 해산물 가운데 좀 대접을 받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각광받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 많이 잡혀서 걱정이에요. 어떤 친구죠? 참 심란해요. 어분들이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막 행복해 해야 되는데 예. 약간 썩은 미소 같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절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생물로 뭐 유통이 돼야 되는 것들이 대량으로 냉동을 시켜놨을 경우에는 가격이 그냥 완전 급감을 합니다. 정말 폭락을 하게 되는데 도루묵이 지금 그 짝이 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친구 중에 하나예요. 아, 도루묵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루묵이 꽃게가 서해안 쪽에서 한참 올라올 즈음에 바람 차지면서 이제 입동 지나면서 그 동해안 쪽은 도루묵이 거의 특세를 하거든요. 예. 도루묵하고 양미리하고 이제 같이들 올라오는데 보면은 참 맛나게 생겼죠. 모양새만 그렇죠. 봐도 예. 배가 그냥 빵빵해가지고 뭐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루묵 뭐 알 빼고 뭐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예. 조림을 만들어 놓거나 해놓으면 탕을 끓이거나 해놓으면은 굉장히 식감이 재밌죠. 이게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이걸 누가 중간에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좀 가격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어민 단체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사실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으면 뭐 수급조절도 하고 정부에서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도루묵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군요. 아직까지는 그 배추 같은 경우는 워낙 김치가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가장 그 중요하죠. 예, 식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농가에서 배추를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수입 농산물, 수입 배추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농가가 완전 타격을 심하게 받죠. 그러니까 조절하는 용도로서. 그래서 식품 가격들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라면값도 그렇고 기본적인 상한선들이 있어요. 가격 상한 폭이라는 게 있어서 더 이상 못 올리게끔 관리를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좀 뻗어나가가지고 수산물 쪽에도 조금 영향을 미쳐줄 수 있다면 어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은 펴지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해산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일본 방사능 오염 때문에 아무래도 해산물이 인기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랍스타 그건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반사 이익인데 이것도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해 바다에서 잡히는 그리고 동해에서 잡히는 그 싱싱한 우리 바다의 해산물들이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뭐 발표된 것도 없고요. 사실 좀 민감한 사안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방사능 얘기가 조금만 나와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뭐 눈앞에 보이는 뭐 배탈 설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몇 년 뒤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세요. 식탁에 올리는 걸 꺼려하고. 뭐 특별전 해갖고 마트 같은 데는 막 쫙 깔아놓고 하는데도 별반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조금 귀하게 대접을 좀 받았었고 수입을 해야 되는 상당량을 수입을 해야 되는 랍스터 같은 경우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수입하나요? 보통 뭐 캐나다, 알라스카 쪽 뭐 이런 쪽에서 수입들을 많이 하거든요. 수입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 대목이죠, 대목. 요즘이 그렇군요. 찬스고 이러다 보니까 뭐 홈쇼핑을 통해서도 매출액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민감한 거는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빅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인성 씨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스테이크 집들도 있고. 근데 거기 나오고 있는 식재료가 계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이번 시즌엔 뭐다 이러고 딱 이렇게 포크에 찔려서 올라오는 생선을 보면 이게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한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군요. 그런 또 경제학이 숨어 있었군요. 그리고 사실은 그 뭐 브레인 게임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눈속임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음료 영원히 그 꺾이지 않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뭐 콜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광고할 때 보면은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 수반이 돼요.
이 경우는 그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전략들을 짜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동안은 북극곰이 나와서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뭐 그런 그렇죠. 광고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굳이 뭐 마케팅 전략을 피지 않아도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제고하기 위한 것들이고 그 경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뒤에는 어마어마한 전략이 숨어 있어요. 그건 대단한 마케팅 기법이에요. 네, 그렇군요.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없네요.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네, 먹는 얘기 하다가요, 이렇게 품격 있는 시그널이 깔려서 제가 감정 조절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경제하고 또 저희들이 영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네, 최근에 한국 시리즈하고 월드 시리즈가 끝났는데요. 야구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만든 야구 영화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벤 앤 밀러 감독의 머니볼이라는 영화인데요. 야구 역사를 바꿔놨던 2002년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틀렉티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원작은 마이클 루이스가 쓴 동명소설 머니볼이 있습니다. 머니볼. 다행히 제가 안 봤네요. 재밌게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오클랜드가 2001년 플레이오프에서 부자구단 양키스한테 게임을 집니다. 근데 이제 당시 보면 오클랜드 선수들의 몸값은 양키스 선수들의 3분의 1에 불과한데요. 시즌이 끝나자마자 오클랜드는 또 주전 3명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또 몇 명은 또 아예 양키스로 가버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또 4번 타자, 부동의 4번 타자 지한비 선수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돈은 없고 자꾸 주전은 빠져나가니까 이제 단장이 구단주에 가서 새 선수를 좀 영입할 테니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우리 구단 가난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또 거절을 하고요. 그러자 이제 단장이 선택한 게 야구 선수가 아닌 예일대 출신의 경제학자 피터라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피터는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기법을 동원을 해서 야구를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평판보다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를 영입해서 이렇게 쓰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세이버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오클랜드가 선수들을 뽑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 메이저리그에서 시즌 막바지에 무려 20연승의 대기록을 달성을 하고요. 또 지구 우승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데이터 야구의 어떤 시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영화에서 이 오클랜드가 선수들을 영입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선수들을 뽑을 때 외모라든가 그다음에 인기 이런 이제 평판을 상당히 많이 중시했었습니다. 또 이제 트레이드를 느끼는 이제 저 선수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직감까지도. 근데 이제 이 오클랜드는 이제 이해부터는 오직 이제 데이터만으로 선수의 진짜 가치를 산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포스트 시즌에 나가기 위해서는 몇 승이 필요할까? 그러면 이제 1년에 99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99경기를 이기려면 몇 점이 필요할까? 계산을 했더니 814타점. 뭐 예를 들면 그냥 실점은 645점 이하. 그러면 어떤 선수들을 모으면 이렇게 814점을 모으고 또 어떤 투수를 모으면 645점 이하를 실점하는가? 요거를 다 계산해서 그런 선수만 뽑은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예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오클랜드가 특히 이제 그 해 가장 크게 손실을 입었던 게 이제 4번 홈런 타자 지한비였는데요. 2001년 당시에 이제 지한비가 홈런을 38개를 쳤고요. 안타를 무려 120개, 그리고 이제 2루타를 이제 47개를 치는데,
이런 이제 A급 선수를 도저히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장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한비를 쪼갰다가 한번 다시 합쳐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바로 요 전략이 이제 머니볼 게임이었습니다. 예. 머니볼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특히 이제 그 지한비 한번 출루율을 보니까 출루율이 무려 4할 7푼 7리나 됐습니다. 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 텐데 이거 상당히 엄청난 출루율인데. 예. 근데 이제 또 가만 보니까 지한비와 함께 나가는 선수들을 보니까요. 한 명은 출루율이 한 3할 2푼대, 한 명은 2할 9푼대입니다. 예. 이 세 명을 평균을 내보니까 출루율이 한 3할 6푼 정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출루율 3할 6푼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하, 그러면 이제 빈단장이 한 것은 그렇다면 이런 3할 6푼짜리 선수 3명을 한번 모아보자. 네,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선수 영입 읽기라고 하면 특정 선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데이터를 먼저 쫙 펼쳐놓고 이걸 쪼개고 갖다 붙이고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이런 방법들이 금융공학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풀어보면 바로 이제 금융공학을 통해서 이제 그 상품을 만드는 방법과 이제 그 유사한 방법을 당시에 이제 오클랜드가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금융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상품을 좀 촘촘히 분석을 해서 이 리스크를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안전한 파생 상품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금융공학입니다. 예. B급 선수 3명을 영입을 해서 A급 선수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은 건데, 예. 아주 리스크가 큰 3개의 채권을 모아서 신용등급, 최우량 등급의 채권을 만드는 방법과 이제 똑같은 겁니다. 예.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이 이론을 보면 그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같은 신용등급의 상품을 섞으면 위험도가 커지고 전혀 다른 상품끼리 그다음에 전혀 다른 등급의 상품끼리 이렇게 묶으면 위험도가 떨어진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와 빌라 이제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 아파트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AAA 되는 최우량 등급 그리고 이제 C와 같은 낮은 등급 이런 채권을 섞을수록 리스크가 떨어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AAA만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 상품을 만들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예.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는 리스크가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예. 때로는 적당한 부실 채권이 있어야 이 전체 상품의 위험성이 떨어진다. 예. 이게 바로 그 금융공학이 이제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많이 들어봤던 말은 그거는 기억할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것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라.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주식, 통화 이런 데 자산을 전부 투자하지 말고 성격이 전혀 다른 자산에 골고루 투자해라. 예. 그래야 이제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망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공학을 이용해서 설계한 그 금융상품이 바로 파생상품.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본 상품에서 만들어진, 실물 상품에서 만들어진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 이제 파생 상품인데요. 예. 금융인들은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상품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뭐 이 상품에 저 상품을 합치다 보니까 이런 상품도 있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또 수학과 물리학까지 동원을 하고요. 예. 심지어 이제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파생 상품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신나게 상품을 섞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상품에 대한 경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분명히 나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래가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상품에 상당한 부동산 채권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최초의 발생 상품이 이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내 상품에 다시 당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사태도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가장 궁금한 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클랜드는 어떻게 됐나요?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에도 이제 우승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미네소타 트윈스를 만나는데 결국은 또 플레이오프에서 패합니다. 이렇게 좀 큰 경기에서는 더 이상 이제 머니볼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큰 경기를 해봤던 경험 그리고 이제 승리에 대한 자신감 이런 이제 심리가
큰 경기에서는 승부에 더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제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야구가 쉽지 않은 거고 우리 이번에 한국 시리즈라든가 월드 시리즈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와 함께 머니볼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YTN 생생경제 1, 2부 마무리합니다. 전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